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구독자분들과 금융소득 연 60%를 목표로 하락장마다 담을 주식 잡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죠. 국내외 사이클 상승주나 성장주 위주로 탐색해보고 있고요. 지난 영상들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비교해봤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와 제 채널 동영상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자율주행 관련주, 특히 자율주행 통신 관련주 2개 기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챕터에서는 자율주행 통신의 기초 개념과 역사를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에 있어 통신기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인지기술을 보완하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 중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것이 인지기술인데요.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간이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개별 차량이 인식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에 한계가 있죠. 인지기술의 인지 범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개별 차량이 인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또는 사각지대에서 돌발 물체가 곧 출현할 예정이라면 대응이 늦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통신기술이란 이렇게 인지기술이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를 파악하게 해서 보다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V2X, Vehicle to Everything, 즉 차량을 주위에 통신 가능한 모든 것들의 통신으로 연결함으로써 가능하게 합니다. 그 everything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아래 그림에서처럼 V2P, 즉 횡단보도에 걷고 있는 보행자의 스마트폰과도 통신을 주고받는 거고요. V2N, 즉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V2V, 즉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차량과 통신도 하고요. V2I, 즉 빨간불로 바뀌고 있는 전면의 신호등과 같은 인프라와도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하나의 차량이 카메라로 주위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 통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로 크게 2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DSRC고요. 다른 하나는 CV2X입니다. DSRC는 쉽게 말해 와이파이에 기반한 단거리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꿔 말하면 차량이나 도로, 신호등 등등 통신을 해야 한 모든 객체 각각의 단말기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데 둘이 통신 범위 안으로 가까워지면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카페 갔을 때 카페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 되다가도 카페를 나오면 와이파이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고속도로 하이패스도 크게 보면 같은 기술입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려면 차량에 단말칩을 붙이고 있어야죠. 하이패스를 검사하는 톨게이트에도 단말기가 있어야겠죠. 즉 이 기술을 사용하면 자율주행을 위해 차량에 단말기가 하나씩 있어야 하고요. 도로에도 50에서 100m 간격으로 계속해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신 범위가 그만큼 짧기 때문이죠. 비용도 많이 들겠죠. 참고로 이렇게 차량에 탑재하는 단말기를 온보드 유닛, 즉 OBU라고 하고요. 도로에 50에서 100m 단위로 쭉 깔아주는 단말기를 로드사이드 유닛, 즉 RSU라고 합니다. 반면 CV2X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4G, LTE나 5G를 이용해 통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야겠지만 커버하는 범위가 앞선 DSRC에 비해 훨씬 더 넓죠. 조금 더 자세히 비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웨이브라고 쓰인 것이 DSRC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웨이브는 DSRC의 고속 이동 기능을 더한 개념이고 서로 호환이 되거든요. 아무튼 보시면 기술적으로 커버리지든 지연 시간이든 거의 모든 면에서 CV2X가 기술적으로 우수합니다. 웨이브, 즉 DSRC는 장점이 오랜 연구 개발을 했다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두 기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DSRC 방식이 우세했습니다. 이 기술이 엄청 뛰어나서였다기보단 이 기술에 맞설 대체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2017년 3GPP라고 하는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에서 CV2X 표준을 탄생시키면서 관련 제품들이 조금씩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CV2X는 기술적 우수성으로 인해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편익, 그리고 도로 인프라 구축 비용 면에서도 강점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과 자동차 기업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죠. 이 기술의 중요성을 간파한 중국은 2018년 DSRC를 건너뛴 채 아예 CV2X를 국가통신 표준으로 지정하고 시장에 뛰어듭니다. 미국도 CV2X에게 일부 주파수를 할당해주면서 두 기술을 공존시켰고요. 유럽도 DSRC 중심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법안이 예상을 뒤엎고 부결되면서 두 기술 사이의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정부가 뛰어들어 정부주도 시범사업, 실증사업들을 진행 중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웨이브 중심으로 진행 중이었죠.
CV2X 사업도 조금씩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전에 하이패스나 대중교통 등 정부 사업에서 웨이브 방식 경험이 있었고 국내 생태계 조속한 활용 필요성 등이 있었기 때문에 웨이브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에 들어 얼마 전인 11월에 미국에서는 DSRC 방식은 모두 폐기하고 오직 CV2X만 단일 표준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웨이브 사업자들은 향후 3년 이내에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작년 법안 부결에 따라서 두 기술을 호환시키는 형식으로 갈지 아니면 CV2X만 밀어줄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예정대로 CV2X 중심으로 발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 아무래도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라도 주요 국가들의 방향성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공식적인 국가적 방향성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사업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웨이브보다 CV2X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웨이브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미국의 결정도 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산맥이 CV2X로 가기로 결정했고 유럽도 CV2X 진영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은 CV2X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웨이브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 중이었던 기업들의 사업성이 저해되고 국가의 프로젝트 추진 속도도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긴 합니다. 캠트로닉스부터 뭐하는 기업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캠트로닉스는 전자부품 사업 32%, 케미칼 사업 32%로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 20%, 무선 충전 사업 16%로 사업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전자부품 사업은 기초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TV,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칠판 등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회로 부품, 통신 모듈, 터치스크린 모듈 등이 포함됩니다. 케미컬 사업은 주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재, 식각재 원료 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2021년 삼성전자와 함께 성장할 기업 소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디스플레이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인데 최근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UTG, 울트라 씬 글래스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호재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사업은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삼성전자의 무선 충전 세트 제조업체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거의 모든 사업의 고객이 삼성전자입니다. 즉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기업, 실적도 삼성전자와 함께 변동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은 이러한 삼성전자 중심 사업 구조를 조금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 매출에 본격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캠트로닉스가 착실히 준비 중이었던 자율주행 사업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캠트로닉스는 판교, 세종, 서울, 제주도, 대구, 울산, 광주 등 우리나라에서 CITS, 즉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실증 사업을 하는 주요 지자체는 거의 모두 함께 실증 사업 핵심 업체로 참여해왔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DSRC 방식으로 발전을 추진해오다 보니까 주요 제품은 아래 사진처럼 DSRC 기반의 제품들이라고 증권사 리포트들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것은 주요 국가들의 흐름에 맞춰서 CV2X 제품도 꾸준히 개발 중이었다는 건데요. 다행히 CV2X를 국가 표준으로 설정한 중국 시장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DSRC와 병행해서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CV2X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5G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2022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칩 부분은 칩 파트너의 것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DSRC 방식에는 DSRC 진영에서 가장 강한 반도체 메이커인 NXP와 공동 개발한 칩을 사용하고 있고 CV2X 칩으로는 해당 진영에서 가장 강한 반도체 메이커인 퀄컴과 오토톡스의 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전 세계적으로 CV2X 방식이 떠오르면서 DSRC 진영의 우방이었던 NXP조차도 최근 CV2X 방식의 칩을 내놨다는 기사도 리서치하다가 보았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캠트로닉스는 올해 초에 DSRC와 CV2X의 동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OBU와 RSU를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단지에 공급하고 있죠. CV2X를 국가 표준으로 설정한 중국 우한시에서도 CV2X 테스트에 참가했고 중국 기업 및 지자체와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캠트로닉스는 변화하는 대세에도 잘 적응한 데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한국 내부적으로는 DSRC 기반 인프라를 주로 연구 중이었던 만큼 실제 본격적인 국내 상업용 매출이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라닉스는 비교적 단순한데요. 크게 자동차 DSRC 기반 통신칩과 사물인터넷 보안칩을 생산합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자동차 통신칩 제품으로 소개된 것이 사진의 3가지 제품인데요. 모두 DSRC 기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 7월에 라닉스 대표 인터뷰를 다룬 기사를 발췌해왔습니다. 2003년 설립해서 꾸준히 통신칩을 개발해 왔는데 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결제용 DSRC 칩 위주였다고 하네요. CV2X 개발도 진행 중인데 중국 완성차 업체 사나의 칩 회사와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5G 통신용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캠트로닉스와의 첫 번째 차이점은 캠트로닉스와 달리 라닉스는 아직 CV2X 칩의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매출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기사 맨 아래 문단을 보시면 NXP나 오토톡스 등의 칩 메이커들과 차별할 포인트가 하드웨어 칩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칩을 이용한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캠트로닉스와의 차이점 두 번째는 캠트로닉스는 칩을 외부에서 조달하지만 라닉스는 설계를 직접 한다는 것인데 아직 칩은 개발 중이라니까 실제로 자체 개발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게 과연 얼마나 좋은 건지는 추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업의 재무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캠트로닉스입니다. 위의 표에서 연간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최근 3개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기순이익도 성장하다가 2020년에 주춤한 모습인데 아래 표에서 올해 분기별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1, 2분기가 각각 8억 원, 7억 원으로 굉장히 낮죠. 코로나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3, 4분기에 순이익이 다시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추후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표에서 19년 PER은 15.5, 20년 평균은 20.9 정도 되는데 아래 표에서 4분기 PER이 56으로 나오죠. 지금 주가가 꽤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BR은 이때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부채 비율은 18, 19년에 195 정도 되었다가 올해 2, 3분기에 250 정도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200이 넘으면 안 좋다고 보거든요. 조금 신경은 쓰이는 정도인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성장은 하는데 약간의 고평가와 고부채 비율 리스크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라닉스를 보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과 당기순이익 모두 19년까지 하락하고 있었고요. PBR은 3.74로 캠트로닉스보다 높았습니다. 아래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요.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였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긴 했었겠지만 올해도 연간 적자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PBR은 2분기에 4.6으로 2019년 3.74보다 1 정도 높아진 모습이죠. 부채 비율은 91로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냉정히 보면 아직 모양새가 적자 기업인 모양새고요. DSRC 기반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전체 표준이 CV2X로 가버리면 유의미한 성장 동력이 그만큼 미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1일 오후 3시 15분에 따끈따끈한 발표가 있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시가 자율주행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 차량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올해 버스 1000대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웨이브, 즉 DSRC 방식과 5G 기반의 CV2X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할 것이라고 하고요. 신호등 색상, 불이 켜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알려주는 용도라고 하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웨이브와 CV2X 두 가지 다 가능한 캠트로닉스가 떠오르네요. 아무튼 그 외에도 도로 위험 구간에 설치된 영상 카메라로 위험 상황을 검지해 5G를 통해 도로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고 하고 그 외 각종 안전 관련 정보들을 검지 및 통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아래 문단에 써있는 것처럼 버스 등 대중교통 사고 예방이 실증 사업의 목표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중교통 안전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꼭 챙겨가셔야 할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두 기업을 비교했을 땐 CV2X에 대한 대비 측면이나 재무적인 측면에서 캠트로닉스가 나은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선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처럼 웨이브, 즉 DSRC 방식과 CV2X 방식이 동시에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CV2X, 특히 5G 통신 위주로 발전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캠트로닉스가 5G 제품을 빨리 내놓을수록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의 경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의 업황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자율주행 관련 사업은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갈 UTG와 함께 캠트로닉스의 주요 관전 포인트이니만큼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